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3년 전부터 과거 일본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본따 각 방송국들이 앞다투어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그대로 콘텐츠로 활용해 방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예인 인권도 인권이라는 취지였죠.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입니다. 어려운 취업 환경에 내몰려 경제 사정은 최악으로 내몰려 있는 데다가 향후 사정이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는 청년 세대들의 눈에 유명 연예인들의 호화생활 노출이 그다지 흥미롭게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더구나 연예인들의 가족들까지 총동원되어 한마디로 다들 이 정도는 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느껴지는 프로그램 편성은 그야말로 청년들에게 위화감을 넘어 좌절감까지 들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요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예인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해당 당사자가 자살까지 하는 그런 소동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연예인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사생활 침해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사생활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좀 더 과시하는 면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엔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었는데 애초에 돈을 받고 찍는 프로그램이면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오히려 협찬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예능 중에서 사실 사생활을 많이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효리의 민박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여주는 것 같던데. 네, 그것도 그분이 돈을 받고 찍는 프로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성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됐던 게, 프로는 프로라고 봐야지 그거를 저희가 아무리 방송으로 그분의 집을 다 봤다 해도 그건 그분의 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하고 초인종 누르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됐다 해도 그 집을 직접 찾아가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싶네요. 거기까지는 사생활 침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연예인분들은 아마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프로그램 편성에 참여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생활 침해 논란보다는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어떤 마케팅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요점을 보면은 기성세대들의 취향에만 주로 따르는 기존 방송사들의 예능 프로그램 편성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주요 기업 광고 타겟층이 기성세대이다 보니까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편성이 좀 획일성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어요. 사실 주요 방송사들이 지금 많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겉은 화려한데 운영상으로는 상당히 적자들이 좀 많다고 하고, 제2 방송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백억 적자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실 되게 많이 보잖아요. JTBC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보는데도 방송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종편 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률에 따른 단가, 즉 말하자면 좀 광고 단가가 시청률에 따라서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청률부터 올려야 광고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당연히 시청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방송 편성도 당연히 광고 단가에 맞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데 어떠세요?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요 근래는 먹방이 진짜 많은데 유튜브야 정말 종편 이런 게 아니라 치지만 모든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먹방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맛집 소개부터. 너무 많아요.
그게 기성세대가 과연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을 받고 하는 건지 할 게 없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유튜브를 따라 하는 건지 그런 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연예인 호화생활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과연 기성세대가 정말 좋아할까? 한두 편 정도는 연예인이나 뭐 부자에 대한 환상이나 은근한 존경심 이런 게 있잖아요. 궁금증 그런 거 해소용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옛날에 그런 프로가 한두 개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방송을 떠나서 통계 숫자의 오류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은 종편에서 네. 이제 드라마를 돈을 주고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이 30, 40대의 여자 직장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돈을 주고 사보는 분들이 재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죠. 사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걸 돈을 주고 사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맞겠지만 그냥 그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조 팀장을 맡거나 이제 기성세대들 전체가 그 방송을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광고 단가를 맞추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조회수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조회수죠.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어떤 뭐 우리 1인 방송처럼 뭐 욕을 한다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파가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아까 했지만 먹방 같은 거.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음식 포르노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자극적인 방송 편성도 사실 청년들에게 조금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타겟에서 벗어난 이제 청년 세대들이 겪는 이제 소외감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따른 이제 사회적 위화감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 사실 뭐 취업난으로 인해서 사회 참여 자체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까지 이제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큰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청년 계층이 이제 방송을 외면하고 뭐 유튜브 같은 이제 온라인 방송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컨텐츠로 오히려 사회가 좀 양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좀 보여요. 모든 것이 양극화되는 시대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있고 없고로 양극화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거 재미없다 재미있다 이런 부분도 계층이 나눠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그런 어떤 먹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찍고 있고 또는 그런 어떤 뭐 연예인들 이런 사생활 프로를 찍고 있는데 뭐 실 청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못 느끼겠거든요. 저는 TV 자체를 안 보긴 하는데 소위 말해 인터넷 캡처 짤 있죠. 예. 그런 거는 많이 봐요. 그건 볼 때마다 옛날에는 정말 애기들 나오는 프로 보면 애기들을 봤는데 요즘은 그 뒤에 집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댓글 달릴 때마다 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프로를 보면서 저 생각을 하지? 가 좀 제 초창기 생각이었고 예. 지금은 애기도 귀여운데 뒤에 집도 보이는 거예요. 와, 집 진짜 좋다. 진짜 넓다. 와, 경치 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 자식들이면 보통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연예인 세대를 이끈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도 금수저인데 어느 정도 금전도 받쳐지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애 데리고 며칠 동안 뭐 특이한 체험한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는 정말 힘든 거잖아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연예인 자식들은 그거를 방송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줄 같은 거 서지도 않고 바로 할 수 있고 체험도 잘 할 수 있으면서 연예인 부모 자체는 돈도 받고 아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게 사람들이 아기를 귀여워하지만 씁쓸해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저도 그 방송에서 뭐 김건모 씨가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난을 치면서 뭐 족발 시켜 먹고 뭔가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유명 연예인들 뭐 나이 많으신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도 넓은 100평짜리 뭐 아파트에서 뭐 한강이 네. 보이는 이런 데서 뭐 자기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같이 사회가 정체되고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남의 일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라든지 또는 뭐 기성세대들 중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질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많이 번 사람들이 누리는 건 정말 당연한데 그거를 미디어가 부추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 걸 우리는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사회 공기잖아요.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제 공영방송, 이 얘기죠. 이제 공영방송 강화를 통해서 청년 세대들의 진정성 있는 방송 참여와 청년 세대의 현실 반영이 좀 절실하다. 네. 방금 했던 얘기 연장선상인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항상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고, 공중파 방송의 어떤 공공성 회복 문제, 뭐 종편 방송의 콘텐츠 다변화를 통한 청년 세대의 참여를 좀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참 지적이 자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역시 자본이 놀린 것 같아요. 일단 공공성 회복이라는 자체가 사실 돈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세금을 투여해야 되고 국민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희생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말로만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참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인 대표로서. 네. 그래서 뭐 저도 한번 생각해본 부분은 유튜브 방송의 좀 대체적 기능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증진시킴으로써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환경을 조성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은 유튜브가 가장 청년들이 어세스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 팀장 어떠세요? 유튜브가 접근하기 쉽긴 하죠. 유튜브에 장단점이 있으면 장점은 접근이 용이하고, 단점은 너무 접근이 용이하니까 유튜브가 제재를 못해요. 영상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뭐 판별을 한다 해도 그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튜브만큼 자극적인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그거를 소비하는 공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한두 명이 관심을 가져주고 뭐 청년들을 위한 게 굳이 아니라도 소외적 계층을 위한 영상들이 한두 개라도 꾸준히 올라온 데가 많아진다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조회수가 많아질 거란 생각은 기대는 절대 안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헌적인 영상 같은 거, 그런 게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청년인 뉴스룸 같은 경우도 공익을 대변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적인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공익에 대한 어떤 담론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종편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인 뉴스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어떤 작은 어떤 이런 주체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편 같은 경우도 그런 책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뭐 KBS 9번 같은 어떤 그런 완전히 공공성을 갖고 있는 방송에 있어서는 이제는 청년들에 대해 상당히 그 개방을 해야 되고, 청년 세대의 참여를 아예 의무화시켜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청년들 뿐만 아니고 소외계층을 위한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관심을 일반 민간 단체들도 유튜브라는 페이지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블로그 같은 거는 한정적인데 유튜브는 번역만 할 수 있으면 글로벌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예,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사회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나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방송은 자칫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선입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기성세대들의 좀 더 실천적인 배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5일 오늘의 틱톡이었습니다.